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 11월 20일 수요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일과 비슷한 장세 흐름이었어요. 오늘도 오전장에는 활발한 종목 장세 진행이 되었는데 상승 흐름이 길게 좀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 종목별로 강세 흐름들이 나와도 윗꼬리 달고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 움직였던 주요 테마들의 수급이 한 번씩 이렇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한 번씩 매물 체크를 해본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테마들, 자율주행이라든지 조선주들도 그렇고요. 원전에서는 G2파워 한 종목 정도 움직였는데 굉장히 다양한 오늘 섹터의 종목들, 테마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활발한 종목 장세는 진행이 됐죠. 자, 양시장 보합권을 유지했는데 5장 들어서 지금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코스닥을 주도했었던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밀려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락도 이제 방어하는 모습이 막판엔 좀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방어해주는 모습이 좀 확고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이 중요한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체가 하나의 시장 방향성을 타진할 만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 미국 제20년물 입찰이 있고요. 삼성의 개발사 컨퍼런스 코리아 2024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시간 외에서 시간 잠 끝난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기 내각이 구성이 됐을 경우에 과연 반도체에 어떠한 규제 방안을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지금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이번에 잠정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느냐, 이건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분위기고요. 이것은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고, 문제는 이 지금 신제품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신무기인 블랙웰 자체가 지금 출시가 또 한 번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미뤄지면은 엎친 데서 충격으로 한번 반도체주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큰 조정을 한번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그 포인트들을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지난번 8월에도 한번 이 출시를 미루면서 그 하락이 매수의 기회가 됐거든요. 왜냐면 출시를 못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또 이 블랙웰을 내놓기 위해서 또 연구하고 뭔가를 보완할 테니까,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지금 실적 발표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웰에 대한 이 출시가 되느냐 연기가 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89% 증가한 174억 7천만 달러 예상이 되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4% 증가한 322억 달러, 322억 9천만 달러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지난 분기, 전년 대비 말고 지난 분기에서 성장률을 이어갔냐가 중요합니다. 이 수치가 성장률 자체에도 만족스럽게 지금 부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일 블랙웰에 대한 실적 어떻게 진행되느냐, 발열 문제 없다, 블랙웰에 대한 문제 없다, 젠수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실적 발표와 함께 젠수당이 더 확고하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제발 시장에 돌멩이 좀 던지지 마라. 잔잔한 호수를 유지해주자. 델과 폭스콘 등은 예정대로 블랙웰 탑재 서버가 출하가 되고 있다네요. 이거는 어쨌든 내일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얘기가 나올지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블랙웰이 내년에 이제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 엔비디아는 내년 실적이 또 한 번 폭증해요. 왜냐면 블랙웰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관심 섹터 가져봐야 될 것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좀 계속해서 관심 주고요. 자율주행이 이제 어저께도 테슬라 주가도 오르면서 오늘 자율주행 좋았는데 사실 좀 실망스럽죠. 올랐다가 내렸으니까. 오늘 다 그랬어요.
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자, 오늘 고급방에서는 G2파워 일전에 매수해둔 G2파워 어제 매수했습니다. 어제 매수해서 9,700원 매수, 1,400원에 오늘 1차적으로 수익 실현했는데 역시나 수익 실현 이후에 좀 밀려났고요. 오전 관심주로 소개해드렸던 노브랜드 16,300원 매수했는데 이제 또 상승하면서 17,200원. 근데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매매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요거는 11월 24일에 이제 그 보호예수가 좀 해제가 되는데 그 물량 체크를 조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승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천 오후장에 들이자마자 그냥 바로 올랐는데, 오늘 의도치 않게 당일 약간 스캘핑성 매매를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매매 못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게요, 원래 당일 상승하는 종목은 매수하기 힘듭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추천드렸는데 어저께 매수가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다 매수가 된 거고, 오늘 이슈가 이어지면서 상승으로 수익 실현이 된 거고요. 노브랜드나 일승처럼 오늘 당일 추천드렸는데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 종목은 빠르게 매수한 분들은 수익을 받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뭐 다른 매수 기회를 노리거나 다른 종목을 노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이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 얘기인데, 우크라이나가 궁지에 몰렸으니 이제 고양이를 물었는데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을 타격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시작전에는 가장 큰 이슈였죠. 근데 시장 영향력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빠르게 확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근데 무엇보다 러시아가 핵 교리를 개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자신들을 공격한 나라가 핵 보유국과 동맹국일 경우에 핵 타격을 할 수 있게끔 교리를 개정했습니다. 자기들이 개정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극단적으로 치달았죠. 만약에 이 핵교리 개정을 한 다음에 핵전쟁을 벌이면 이건 증시를 넘어선 글로벌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 주식 볼 게 아니고 어디 피난 가야 돼요. 피난을 갈 수는 있을려나 모르겠어. 그만큼 지금 러시아가 극단적으로 가면 3차 세계대전이 정말 농담이 아닌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수진이라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 여기서 러시아의 이러한 그 움직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움직임이 뭘 뜻하냐면 종전 협상전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장 막판에 이제 키이우 미국 대사관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그러죠.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좀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방산주들이 막판에 강세 흐름으로 끝났는데, 그래도 재건 관련주에 오히려 더 이럴수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오전 초반 자율주행부터 조선주, 그리고 원전, AI 의료 관련주 등 최근 활발하게 움직인 테마주들의 수급이 한 번씩 돌았는데, 강한 거래를 만들면서 상승했지만 다시 밀리기를 반복하면서 윗꼬리를 좀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주요 테마들의 수급을 체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시장 방향성을 타진할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제 시총 상위주들, 특히 삼성전자가 53,500원에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이 지수 방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내일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한일단조를 일단 먼저 보죠. 이거는 간단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한일단조가 포탄 그리고 탄약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우크라이나 확정 가능성이 나오면서 어저께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시간의 상한가였을 거예요. 한컴 라이프케어는 이제 러시아가 핵교리 개정하면서 또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그랬는데, 이 한일단조의 상승 흐름을 따라가면서 매매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죠. 오늘 러시아가 정말로 키이우를 공습하고 내일 모레 이틀 주말까지 계속 공습을 이어가면서 확전을 시키면 한일단조 내일부터 쭉쭉쭉쭉 날아갈 거예요.
직접적으로 전 한일 단조가 방산주에 영향을 받는다. 방산주가 뭐 보통은 단발성 테마로 끝나지만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한일 단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방산주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소모성, 탄약, 포탄 다 소모품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 단조가 가장 주가가 강력하게 이제 취급을 받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전쟁이 길어질 걸 바라면서 얘를 매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 단조가 올라갈 땐 잠시 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 점검해 주고요. 한일 단조가 이제 내려갈 땐 또 극단적으로 내려가요. 왜냐면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땐 이제 또 우리가 정상적인 종목들이 반등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일 단조 상승할 때 다른 종목들 관리해주고 매수해주는 포인트 시점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 내에서도 상승 중인데 내일 좀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하나 보죠. 오리엔트 전공 죄송합니다. 오리엔탈 전공. 자,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시크릿 종목으로도 드렸던 종목입니다. 현대힘스랑 같이 드렸는데 그래도 오리엔탈 전공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어제 시간에서도 좋았고 오늘도 상승 흐름이 제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장중에 1승을 드렸는데요. 둘 다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업체예요. 그래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고 특히 이제 오늘 우크라전의 확전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나와 있네요. 러시아산 가스가 끊기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전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지금 노르웨이가 스웨덴 쪽에 석유시 추선도 지금 멈췄다고 정전 때문에 얘기를 제가 아까 오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승이 LNG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선 LNG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체 매출의 11%가 조선 LNG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관련주죠. 그래서 사실 오늘 1승을 추천드리면서 4,150원 이하권 들어갔는데 매매했던 이 흐름 보시면 굉장히 빨라요. 딱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도 많은 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을 거다 생각하는데 아쉬워하실 거 없다는 거예요. 내일도 매매 기회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이 확전이 되면 또 그에 따른 반발 수혜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 물론 이 1승이나 오리엔탈 전공은 지금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죠. 왜냐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니까요. 이런 좀 성장성 있는 분야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셀바스 헬스케어를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주 좋은 모멘텀을 제공해 줬죠. 어저께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마리아나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트럼프가 임명하고 있는 2기 내각에 지명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마리아나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어저께 함께 움직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나 관련주는 원래 해리스 관련주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것은 해리스의 의료 정책에 전반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저께 마리아나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똑같이 뭐가 움직였냐면 메디케어 관련주, 해리스 메디케어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이 부분이 대부분 의료 AI 관련주들인데 지금 트럼프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해리스 관련주가 왜? 이게 뭐냐면 어차피 이 의료 AI라는 부분은 미래 의료 시장을 어쩔 수 없이 선도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뭐 비대면 진료가 아니고 뭐죠? 맨날 이 용어를 까먹습니다. 의료 AI 말고 원격 헬스케어, 그렇죠? 유헬스케어 이쪽에 대한 그 사업들을 좀 반대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 반대를 하고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의료 시장의 이런 그 디지털화, AI화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화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고령의 환자가 멀리 있을 경우에 병원을 찾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돌봄 시스템이 진행이 될 텐데, 야, 이거 제일 일렉트릭도 관리팀이 있는 건데 돌봄 사업을 지금 진행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셀바스 헬스케어 비롯해서 토마토 시스템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 있죠. 루니커 같은 종목들.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이 종목들, 이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메디케어와 의료 AI 시스템을 생각해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첨단 기술 산업의 선구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분야에도 생각을 맞출 수밖에 없고 우리야 이 의료 AI 관련주 셀바스 헬스케어가 해리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전혀 이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의 정책 방향, 어쩔 수 없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편다면 바로 거기서 해석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AI 의료진단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울트라사이트 조인트 벤처 설립했다는 것은 이제 셀바스인데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단기 테마가 될지 쭉 성장하는 섹터가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들 잘 보시고요. 자, 요즘 이 최근과 같은 좀 눈치 보기 장세에서는 시장 수급이 어디로 이제 쭉 솟아갈지 모르는데 이상한 쪽으로 하나 들어왔어요. 바로 팜스코입니다. 어제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 시그널은 전혀 없어요. 어제, 그제, 이틀 전, 3일 전 전혀 없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 시그널이라고 판단해서 아무리 지나간 차트를 놓고 여기 매수 포인트입니다 하고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요, 이거 다음에 똑같은 거 못 찾아요. 연속성이 없어요. 반대로 또 똑같은 걸 찾을 수 있는데 그 똑같은 게 계속 틀립니다. 계속 틀리게 될 거예요. 비슷한 부분들, 이거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설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웬만해서는 이게 반복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과 비슷한 차트를 찾으면 한 200~300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 해석을 해본다면 이럴 수 있죠. 완전한 역배열에서 여기 최저점을 찍은 건 알 수 없으나 그 다음날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니죠. 왜냐면 이날의 거래량과 비슷하니까. 이건 특징적인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는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오늘 이제 상승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전 확전.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보통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우크라전의 초기 우크라전이 처음 발발했을 때부터 이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은 이 세계 최대 곡창지대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이 반발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팜스코어를 비롯해서 뭐 미래생명자원,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현대사료가 아니고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상승을 보인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팜스코도 있고요. 아까 보였었던 종목들이 전부 다 밑으로 숨어 내려갔군요. 굳이 그냥 한번 찾아봅시다. 사료 관련주, 고려산업, 현대사료랑 고려산업이랑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이 쭉쭉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가 간 건 좀 특이한 거잖아요. 팜스코가 왜 상한가를 갔을까? 내용을 열심히 정말 찾아봤는데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얘기가 딱 나옵니다. 바로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 다 정치 테마주죠. 근데 정치 테마주인데 그 안에서 갈래가 나눠지는데요. 정치 테마주 안에서 정책 테마가 있고 인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정치 테마주들은 대부분 이 인맥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팜스코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팜스코는 하림 지주가 5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김홍국 하림 회장이 이제 0.19%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김동연 지사와 김 회장이 경주김씨 종친이랍니다. 그리고 실업부 야간대 출신 모임의 청야의 주요 멤버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동연 관련주로서 정치 테마주 인맥주로 엮인 거예요. 저는 이런 쪽은 이제 그냥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인맥주로 움직인 것들은 웬만하면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시라는 의미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행주도 오늘 김동현 관련주로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동전주니까 아예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우리가 피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행주 오늘 또 찾아보니까 다른 내용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약간 세기말 감성의 이 악마의 영혼이라는 술을 지금 출시를 했는데 이게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와 콜라보를 한 디아블로의 강렬함을 담아낸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출시 내용이 오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디아블로 관련주가 된 거야? 뭐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보혜향주와 황수권 오늘 정치 테마 김동연 관련주 인맥으로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 대상으로는 안 보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일 이제 제가 장중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시크릿 종목은 내일 장중 공개 방송에서 그냥 실시간 리딩으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양상으로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무리하게 종목들 진입보다는 있는 종목들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매수하려고 했었던 종목들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조정 구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지금 시장 흐름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특히 우리 시장 갈 때까지 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등등의 지수를 좀 받쳐줘야 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들은 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을 우리가 잘 한번 짜보자고요. 우주항공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밀려났는데 최근에 너무 올라서 이 투자 경고 지정을 좀 받았어요. HVM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한 번에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파악을 좀 해보죠. 오늘 이후에 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면서 제가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 매일 올리고 있는데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고하셨고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장 마감 후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내일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우 대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